반갑습니다. 좋은 부모 소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좋은 부모 소리의 일관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그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듣고 실행해 보시면서 혹시 의문 나는 점이나 궁금하신 점 또는 다른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부분들이 본인의 생각과 조금 다르셨다면 또는 직접 해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의도대로 내 자녀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런 많은 질문들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다시 좋은 부모 소리로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아동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내 자녀에게 제공되어지는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가족입니다.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는 첫 번째, 가족이 있죠. 이 가족에는 부모님, 엄마 아빠도 있을 것이고요. 또 형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 가족에 포함되어지는 여러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어떤 가족들이 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나는 어떤 관계로 자녀에게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할 것인가? 또한 이런 어떤 부모님, 가족, 형제, 친척들이 주로 하는 대화도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대화를 많이 하는지,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지, 또는 야단을 많이 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많이 하시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대화법에 따라서 내 자녀의 성격이나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또 내 자녀의 주변의 친구는 어떻는지, 이 친구를 포함한 그 주변의 더 많은 이웃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이웃, 친구, 가족,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화를 하고 계신지, 이 모든 것이 내 자녀에게 있어서는 환경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자녀가 어느 어린이집을 다니는지, 어느 유치원을 다니는지,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는지, 또 그 학교에,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어떻는지, 교사와 또 거기에 있는 친구 모두가 다 내 자녀에게 있어서의 환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내 주변에 있는 매체입니다. 무엇을 주로 보는지, 어떤 게임을 하는지, 연령대에 어떤 영화를 보는지, 이런 대중매체, 어떤 책을 읽는지, 이것도 물론 대중매체에 포함이 되어지겠죠. 이런 다양한 매체들이 내 자녀에게 있어서는 환경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환경이 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 환경을 어떻게 앞으로 내가 재구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강의에서의 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환경, 가족, 친구, 이웃, 이런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방법, 또는 유치원, 교육기관, 어린이집, 그리고 매체, 이런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서 미치는 환경이라면 이 환경이 자녀에게 어떠한 방법으로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첫 번째입니다. 먼저 환경은 언제나 개인에게 핵심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똑같은 환경을 내 자녀에게
주지만 어떤 아이는 내가 제공한 환경에 더 깊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자극을 줬는데 서로가 다르게 지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있습니다. 똑같이 야단을 쳤는데 우리 집의 큰아이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작은아이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장난감을 보고는 어떤 아이는 갖고 싶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면 계속 사달라고 조른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쟤는 있네? 나는 괜찮아. 또 똑같은 상황에서 안아줬는데 큰아이는 그 안아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반면 작은아이는 그 안아주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귀찮아하더라 라는 거죠. 이것은 그 아이의 성격 또는 그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양육을 했는데 아이에 따라서 이런 어떤 지각과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1장에서 말씀드렸던 자녀를 양육할 때 주로 어떻게 처방적으로 양육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낳은 똑같은 부모가 낳은 아이지만 첫째와 둘째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양육을 해야 된다 라고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리면서 처방적인 양육을 필요로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 언제나 환경은 개인에게 핵심이다. 서로 다르게 지각하고 반응한다 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또 환경이 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두 번째입니다. 내 자녀에게 있어서 환경에는요. 물적인 환경과 인적인 환경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인적인 환경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족, 친척, 친구 또는 이웃, 또래, 친척, 이웃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의 인적 자원일 것이고요. 또 그 인적 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특성 또한 어떤 여러 가지의 물적 자원에 또는 인적 자원에도 포함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친구가 어떤 장난감을 가졌는지 물적 요인, 우리 집이 어디에 사는지, 어느 곳에 사는지, 몇 평인지, 어느 아파트인지, 어느 동네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자녀에게 있어서의 환경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또는 다른 자녀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내 자녀 또한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녀에게 제공되는 환경은 언제나 개별적 또는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각각 다르게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엄마, 아빠 두 사람의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엄마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것, 어린이집을, 학교를, 유치원을 다녀왔더니 엄마가 간식을 차려주면서 저에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오늘 엄마가 기분이 좋구나.
라고 해서 엄마의 기분 좋은 어떤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퇴근하고 온 아빠. 근데 전날 밤에 엄마 아빠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서먹하고 좀 자연스럽지 않은 또는 불편한 어떤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대화의 모습. 이것이 내 자녀에게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부모님뿐만이 아닙니다. 엄마와 엄마 친구가 대화하는 것. 이것도 내 자녀에게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엄마, 나 학교에서 시험 치면 꼭 100점 맞아야 돼? 100점 안 맞으면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엄마는 100점 맞아와야 된다 라는 그런 어떤 강요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 엄마와 엄마 친구가 통화하는 것을 들으면서 엄마 친구가 100점 맞았다라는 이야기에 야 좋겠다. 다음에 만나면 밥 사. 커피 살래? 한 턱 내야지. 라는 말을 통해서 아 우리 엄마는 내가 100점을 맞아야 기분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아이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또 내 자녀는 뭔가 필요할 때, 돈을 요구할 때 또는 물건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꾸만 나의 눈치를 본다. 근데 나는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서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런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가 오면 언제나 슬슬슬 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혹시 내가 어머니께서 또는 아빠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돈과 또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대화 속에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없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내 자녀는 아, 우리 부모님은 돈을 이야기를 하면 예민해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 때면 쭈삣쭈삣 또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면서 부모님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환경이 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세 가지를 총 살펴보았습니다. 환경은 언제나 개인에게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녀에게 처방적인 양육으로 다가가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자녀에게 있어서의 환경은 인적인 자원뿐만이 아니고 물적인 자원도 포함이 되어진다. 허나 이런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 모두가 개인의 핵심으로 다가갑니다. 각자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처방적인 양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모두 내 자녀의 주변에서 제공되어지는 모든 환경들은 개별적 또는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문득문득 보여지는 내 자녀의 행동,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행동 속에서도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아, 정말 자녀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자녀를 키워나갈까 고민이 되시기도 하실 겁니다. 네, 고민이 되실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나를 돌아보고 나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나는 더 좋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육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낳은 내 자녀
내가 책임감 있게 더 좋은 부모로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